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별 기대 안하고 영입했는데 대박난 축구선수 탑 8을 선정하였습니다. 8위는 제이든 산초입니다. 2017년 여름 이적시장 마지막 날 도르트문트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17살의 제이든 산초를 데리고 옵니다. 맨시티는 그를 지키고 싶었으나 산초가 맨시티 1군에 들어가서 활약할 기회는 많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최대한 빠른 1군 출전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아스날, 토트넘의 경쟁자들을 제거했고 산초를 유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도르트문트 입성 직후에는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맨시티 때도 향수병 때문에 난리치더니 독일로 가는 것도 웃기다. 네 선배 스터리지처럼 되라. 근본이 없는 통수꾼. 17살짜리를 누가 1군팀 선발 기회를 주냐. 얘 잘하면 맨시티 팬들 이 갈릴 듯. 대부분 맨시티 팬들의 성화가 많았습니다. 그냥 주전 선수로 뛰고 싶어서 나갔다라고 하면 될 것인데 향수병 드립에 맨시티 팬들은 큰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산초는 이적 첫 해부터 맹활약을 펼치면서 3개월 만에 몸값이 10배나 폭등을 했고 1000억을 넘깁니다. 7위는 마르티넬리입니다. 흔히 브라질 유망주를 영입을 하면 클럽 입장에서 대박났다고 하지만 아스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아스날의 브라질리언 영입 역사를 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을 정도로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윌링턴 실바, 안드레 산토스, 바티스타,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다비드 루이스, 윌리안까지 아스날은 2019년 3월 17살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무려 25개 팀과 경쟁 끝에 승리합니다. 이에 대해서 축구 팬들은 브라질리언이라 잠재성이 터져도 바르사로 갈 것 같다. 진짜 듣보잡 누구세요? 다른 가브리엘처럼 되지 마라. 포텐이 터지기 전까지 걸린 시간은 단 3개월. 2019년 10월 유로파리그에서 마르티넬리는 2골과 1도움을 올렸고 단숨에 아스날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스트라이커가 되었습니다. 6위는 마이크 메냥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골키퍼 요리스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가운데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져가던 그때 등장한 메냥. 메냥이 사실 릴의 골키퍼로 6년이나 활동하면서 프랑스 리그를 대표하는 키퍼로 성장을 했지만 그가 첼시와 첫 링크가 났을 때 반응은 호의적이지 못했습니다. 실력 말고 나이랑 출신 클럽만 보나. 2019-20 시즌에 메냥은 별로였다. 언럭키 오나나. 그리고 1년 뒤인 AC밀란이 전격적으로 메냥을 돈나루마의 대체자로 영입을 할 때 반응은 좋았습니다. 돈나루마의 주급이 워낙에 비쌌던 데다가 많은 돈을 원하는 바람에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AC밀란 팬들의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릴이 2021년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메냥이 클린시트 1위로 퍼스키퍼가 되자 기대감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냥은 2022년 AC밀란을 리그 챔피언에 올려놓음으로써 시즌 최고 영입이란 찬사를 받습니다. 5위는 조슈아 키미입니다. 미넨이 키미를 영입하던 당시 레시케 전 미넨 기술 이사는 칼 하인츠 루메니게 회장을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루메니게는 키미 영입 비용을 아까워했죠. 그 정도로 키미도 한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2부 리그 승격을 이끌며 미넨의 눈에 띄었고 2015년 겨울 미넨 유니폼을 입습니다. 미넨이 키미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금액은 133억 정도. 루메니게 회장은 이 돈도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분데스리가 무대 경험이 없는 하브리그 팀 선수인 키미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시케는 키미 영입을 밀어붙였고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감독 과르디올라 아래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유로 2016 베스트 11에 선정이 됩니다. 펩 감독은 현역 시절 천재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였고 이 20살의 어린 키미에게서 예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영입 당시엔 사비 알론소의 백업이 될 줄 알았지만 몇 개월이 채 안 돼 알론소의 계약이 종료된과 동시에 그 자리 그대로 키미가 물려받게 됩니다. 시난 크루트, 가우디노, 호이비에르, 키미 중 미넨에서 살아남은 유망주는 키미가 유일합니다. 4위는 은쿵쿠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유스팀이 만들어낸 인재지만 엄청난 라인업이 있는 파리에서 그의 재능은 끝내 꼽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22살이 되어서 팀을 옮기는 결단을 내렸고 행선지는 독일의 라이프치히. 사실 파리가 음바페, 네이마르를 영입하면서 적자폭이 커졌고 선수단 정리차에 껴있던 선수가 바로 은쿵쿠였습니다. 아스날도 영입할 수 있었지만 끝내 챔스 진출에 실패하면서 은쿵쿠 영입선에서 발을 빼야 했습니다. 아스날 팬들은 오히려 조윌록을 기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을 정도. 얘가 터지면 아스날 팬들은 멘탈 터질 것 같다라고
말한 팬도 있었죠. 라이프치 이적이 확정된 후에도 반응은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얘를 175억에 산다고? 이상하게 스카우트에게 인기가 많아서 쎄하다. 행색이 무슨 래퍼를 산 것 같다. 은씨는 걸러라. 그러나 이적 첫 시즌 은쿤쿠는 라이프치히의 에이스가 되어서 5골 14도움을 기록했고 2022년엔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3위는 페데리코 발베르데입니다. 1998년생의 우루과이 선수로 2016년 18세의 나이에 레알 마드리드 B팀에 합류한 발베르데. 2016년 당시 마드리드에 방문했을 때 그의 메디컬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양실조가 유력, 체격이 축구선수에 적합하지 않다. 발베르데 영입노. 스포츠 디렉터들은 이에 대해서 크게 반발했고 이 보고서는 무시가 되었습니다. 영입이 된 후에 발베르데의 레알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8년 여름 그는 팀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잔류에 성공을 합니다. 카세미로의 백업도 가능했고 코바치치가 출전 시간을 위해서 첼시로 임대를 떠난 상황에 레알은 발베르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설렁설렁 뛰다 방출되어라. 인종차별자 눈이나 찢어라. 넌 나가도 된다. 레알 선수 중 처음으로 싫어해본 선수. 그러나 그의 이런 평은 정확히 1년 만에 바뀝니다. 지단 감독 아래에서 박스 미드필더로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뒤 날아오른 것입니다. 카세미르가 지단 1기 때 발굴이 된 것처럼 발베르데 역시 지단의 선택을 받아서 이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가 되었습니다. 2위는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입니다. 이적료 140억짜리 선수가 1년 만에 1000억대를 호가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리그 루빈 카잔에서 활약하며 리그 최고의 유망주가 되었지만 정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리그를 떠나야 했던 그에게 나폴리 이적은 신이 준 기회였습니다. 2022년 초만 하더라도 흐비차에 대한 평은 반반이었습니다. 드리블은 매우 찰지고 뛰어나지만 그 후 패스 타이밍이나 팀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공만 보는 드리블러라는 것이었죠. 반면 팀원이었던 황인범은 몇 년 후에 흐비차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재능이라 지목했습니다. 흐비차가 나폴리로 오면서 사람들은 이 선수가 인시네에 반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기대는 단 2달, 14경기 만에 평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4경기에서 7골과 8도움을 기록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관심을 끌게 된 것입니다. 여름 이적 당시만 해도 레전드 핵심을 다 내보내고 고작 김민재 흐비차 영입하는 거냐고 시위까지 일어났지만 이젠 나폴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앤드류 로버트슨입니다. 왼쪽 측면 수비수 로버트슨은 지난 2014년 헐시티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후 2016-2017 시즌까지 활약하다 121억 원의 이적료에 리버풀로 이적을 했죠. 공교롭게도 클럽 감독은 레스터의 유망주 벤치렐에게 100억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영입 실패 후 로버트슨에게 집중을 했고 로버트슨은 자연스럽게 알베르토 모레노의 대체자로 리버풀로 영입이 됩니다. 당시 리버풀 팬들의 반응은 얜 또 누구냐? 다른 팀은 관심도 없는 C급이다. 이런 족밥들을 사오는 거 보면 슬프다. 리버풀의 앤디란 이름은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삼성 2명을 사서 합성하는 식이냐? 혹평이 있었던 반면 로브에게서 시작된 공격이 많다. 헐시티에서 유일한 사람이었다. 기대하는 팬들도 존재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이적 첫 시즌 30경기에 출장을 해서 1골과 5도움. 리버풀 시즌 최고의 영입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1세기 세계 축구를 선도한 사람 중 하나로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실천 중인 축구계 마이스트로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